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남아있는 9월, 10월달 강의를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강의 계획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점에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또 위로해드리고 싶고, 남은 이제 2달 또는 이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2달 반 남짓한 시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지겨워서 도저히 더 못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쯤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될 거예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될 때까지 선생님들 남아있는 시간 조금 더 정말 공부가 지겹게 느껴지실 만큼 조금 더 끈질기게, 조금 더 꾸준히 남아있는 시간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9월 강의 계획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걸 들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런 생각 가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벌써 9월이고 내가 모의고사를 칠 수 있을까? 내가 벌써 인출을 막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9월은 누구나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11월 달쯤 되면은 이제 시험 치는 마음의 준비 상태가 되어 있겠지만 아직까지 2달 또는 2달 반이나 남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9월은 누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9월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완벽해진 상태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9월 때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틀리는 것이 시험장 가서 틀리고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훨씬 많이 틀리고 많이 실수하셔야 그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조금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9월달 공부는 크게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때까지 선생님들께서 1월 때부터 8월 때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영역별로 정리를 해오셨을 거예요.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의고사는 영역별 문제가 아니라 A형과 B형의 시험지에 전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법, 총론, 교육과정 문제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치시기 전에 전 영역을 한번 훑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물론 9월 첫째 주부터 치르는 그 모의고사에서 완벽하게 시험 범위를 다 봐온다라고 하는 건 아직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9월달 강의의 특징은 바로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즉 토요일에 해당하는 이 모의고사 시험에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토요일에 시험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넘어지는 날이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 수요일 날 뭔가 공부가 안 돼서 쉬어버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부해야 될 분량을 다 못 봐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9월 달 강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이 단기 목표 시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바짝 달리시는 과정인 거죠. 그 달리시는 과정이 총 우리가 한 10주 정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10주에서 더 많으면 12주까지 남아있는 건데 그러한 10번 정도의 특수교육학을 매주 회독하면서 이제 회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자연스럽게 반복적인 걸 통해서 암기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기 되는 부분을 놔두고 플러스 내가 아무리 봐도 잘 암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메꿔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9월달 공부 토요일 이 단기 목표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선생님들 금요일까지 특하게 전 범위의 분량을 나눠서 꼭 봐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처음부터 이 해당하는 것을 꼼꼼하게 봐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모의고사를 오전부터 볼 거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특학을 꾸준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나왔을 때 저는 책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은 책 1권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정서,
자폐를 보겠다라고 하면 월요일에 이 하루 만에 이 세 과목을 꼼꼼하게 보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볼 때는 이번에는 자바라를 좀 빼고 봐야겠다. 이번엔 자바라까지는 못 보겠고 자바라 대신에 의사소통 장애의 유형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의 중재에 대한 교수 전략들을 위주로 보고 자바라는 다음 주로 미루는 거죠. 그러면 의사소통 한번 봤죠. 그다음에 정서는 양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정서행동 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 모델은 꼭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자폐 같은 경우에도 자폐성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 반드시 외워오시고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에 대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 중재라든지 의사소통 중재를 꼭 봐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주 공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2권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통합교육, 그다음에 학습장애를 보실 텐데 지적장애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장애를 다 못 보겠다라고 하면 지적장애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장애 교육과정을 위한 기본 전제 5가지와 그다음에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뭐 생태학적 목록법, 지역사회 중심교수, 일반사례 교수법 등등등에 대한 교수법을 꼼꼼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선생님. 처음부터 법적인 정의부터 완전하게 공부해와야지라고 하다 보면은 아마 지적장애만 한 이틀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토요일까지 뭐 전시험 범위를 볼 수가 없겠죠.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교육은 양이 적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학습장애도 양이 너무 많잖아요. 학습장애에선 이번 나는 진단 모델과 그다음에 읽기 교수를 완벽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목표를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10주, 12주 동안 계속해서 채워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일은 아마 시각, 청각, 지체를 보시겠죠? 목요일과 금요일은 책 4권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지원이 워낙 양이 많으니까요. 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올 거니까 행동 지원과 중등 선생님이시라면 여력이 되신다면 전환교육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요일은 특수교육 공학, 특공과 특평을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좀 여력이 되신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공부했었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이제 토요일 시험에 응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시험에서도 전 범위가 나오긴 하겠지만 내가 보지 않았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공부했었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요일에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자발화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장기 기억에 있었던 지식으로 자발화를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틀렸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직 안 봤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복습을 할 때 선생님 다시 월요일부터 의통, 정서, 자폐를 보시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의사소통 지난주 공부했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잔상이 많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봤었으니까.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에서 내가 이미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하지 못했던 자발화를 열심히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좀 이제 완벽해지겠죠? 정생도 장애에서도 지난주에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자폐에서도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금방 훑어보고 또 지난주에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일주일 공부를 마무리하게 되면 토요일에 시험을 치시겠죠. 근데 물론 저희가 이번에 격주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직강을 오시는 거고 한 주는 선생님께서 집에서 인강, 작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될 건데 약속 하나 하실 것은 직강이 오지 않은 시험 주간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에 맞춰서 정말 시험장의 긴장감을 갖고 옆에 책 놔두고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기억, 인출이 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출하는 토요일 시험을 친 다음에 또 틀린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반영해서 복습을 해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해서 선생님께서 특학 전 영역을 계속 눈덩이처럼 굴려가면서 완전해질 때까지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에 특학 전 영역을 돌리는데 한 달이 걸린다. 또는 한 영역을 3일씩 4일씩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더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봤던 건 금방 기억나지만 의사소통을 3주 뒤에 보면 다시 리셋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공부는 이제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영역별로 다 봐왔으니까 9월달부터는 내가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본 다음에 계속 복습해 가시면서 굴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기억이 엄청 더 잘 남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9월달 공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2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단기 목표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매주 정말 토요일 시험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또 구조와 틀이죠.
구조와 틀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가 1월 달부터 끊임없이 해당하는 지식의 상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를 끊임없이 구조화로 그려왔잖아요. 이 구조화는 마지막까지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 목표를 위한 공부를 할 때 저희가 매주 처음부터 끝까지 막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를 공부할 때 내 머릿속에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구조와 틀이 있으면 이번에 이거 체크, 이거는 조금 부족해.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봐야겠어. 이건 내가 공부를 못했어. 이러한 자기 점검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거 없이 그냥 막 달려들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9월달 공부에 관련된 지식들이 흩어질 거고 흩어진 지식들은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는 구조와 틀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조와 틀로 선생님들께서 영역별로 정리해 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매주 공부하실 때마다 이 구조와 틀, 선생님께서 정리하시는 구조와 틀에 이번 주에 내가 체크된 거,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될 거, 그다음에 내가 모의고사 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개함을 가지고 있거나 실수를 해서 또는 인출이 되지 않아서 틀렸던 거 표시해 가시면서 나중에는 전부 다 체크가 되게끔 이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초등과 중등 선생님들을 위한 9월, 10월 모의고사 강의 계획을 안내해 드릴게요. 총 4가지가 안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범위로 모의고사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기출분석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 거고 마지막 초등과 중등 선생님들께 각각 날짜가 다른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출제 교수님의 정보라든지 또는 이번에 임용시험 동향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임용 문제들을 보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나올 것이 유력한 그런 주제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은 중등 선생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 2주 전에 유초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거든요. 이제 그 시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2023학년도 유초 기출 분석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등 선생님들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일단 모의고사 강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초등과 중등 선생님들 각각 격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회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고 날짜를 꼭 잘 체크해 주세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첫 개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날짜를 보시면 추석을 제외하고 9월 3일, 9월 24일, 10월 8일, 10월 22일 이렇게 총 4번 직강으로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문에 좀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 문제를 인강으로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직강이 없는 주에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활용하셔서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17일 날 첫 개강을 하고요. 중등은 9월 17일, 10월 1일, 10월 15일, 10월 29일까지 총 4번의 시험을 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넘어오셔서 수강생별 혜택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 드렸던 것처럼 파이널 모의고사를 작년도 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때 이제 강의도 제공되겠지만 작년에 수험생들의 어떤 모범 답안지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라서 선생님들의 답안을 제가 비록 첨삭을 못 해드릴지라도 가장 제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의 답안을 제공해 드릴 거라서 그 답안지를 보고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삭지와 작년도 수강생, 특히 합격한 수강생이겠죠. 합격한 수강생의 모범 답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11월 12일이기 때문에 그 전주 토요일에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거는 만약에 직강을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최대한 오전까지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 강의를 올려주시도록 할 거예요. 넘어갈 거고요. 초등 먼저 쭉 안내를 해드릴게요. 첨삭 안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의고사는 첨삭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7, 8월 그냥 문제풀이와 다른 점은 선생님들이 직접 답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지면 첨삭을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의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서 점수와 코멘트를 보시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강이 끝난 이후에 바로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첨삭 게시판을 통해서 문제지를 받을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쨌든 일정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 1주차 거 다시 채점해 주세요 라고 다시 제출하실 수가 없으세요. 항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된 파일에 한해서만 첨삭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연락은 제가 거절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예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한 내에 제출된 파일에 대해서만 꼭 첨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직강 선생님은 당일에 제출해 주시고, 인강 선생님은 총 4번 중에서 2번을 첨삭해드릴 예정인데, 1주차와 3회차에 해당하는 문제지에 한해서 제가 첨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9월 1주차 3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문제는 선생님 약간 옆에 오셔서 보시면 이건 아마 그 강의 계획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회차에 첨삭지를 해드릴 텐데, 9월 3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이면 아예 인강 선생님들에게는 9월 2일에 문제지가 6시 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일 또는 9월 3일에 시간에 맞춰서 미리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강생 선생님들께서는 첨삭 게시판에 적어도 9월 7일 수요일 12시 전까지는 반드시 올려주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그 게시판이 닫히기 때문에 제출하실 수가 없고,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첨삭도 불가능합니다. 꼭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대한 그 다음번 선생님 시험에 저의 첨삭이 반영될 수 있게끔 7월 19일 토요일, 즉 그 다음 시험, 이때는 이제 추석이 쉬니까 어쨌든 최대한 2주를 넘어가지 않게끔 일주일 이내에 첨삭지를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9월 17일 토요일까지 제가 첨삭지를 전달해 드리면 그 첨삭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험에는 그걸 반영해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차 시험 보시면 10월 8일이 시험이잖아요. 10월 8일이 토요일 시험 날이면 제가 문제지를 10월 7일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미리 뽑으셔가지고 토요일에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출일은 그 다음 주 수요일 12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첨삭지 제가 다 채점한 다음에 제공해드리는 것은 마지막 시험이 선생님들 10월 22일이에요. 4회차 시험을 치시기 전까지는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께 첨삭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1회차와 3회차 첨삭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꼭 시간 지켜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제가 첨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첨삭 게시판에 한 번 더 안내 노트를 드리겠지만 그거 중요해요. 혹시 석차를 알고 싶은 선생님들과 나는 석차 알고 싶지 않고 그냥 평균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조금 체크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내가 멘탈이 이런 걸 보면 흔들린다 라고 하시면 저는 석차 말고 그냥 평균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따로 표시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때 감안해서 점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갈 거고요. 이제 직강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이 일정에 맞게끔 학원에 출석하셔서 시험을 치시게 될 텐데, 반드시 8시 50분 전까지 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험지 배부 받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로 다녀오셔서 최대한 이 시험을 정말 진지하게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강의실에서 독립된 의자에 앉아서 시험 치시는 거기 때문에 9시 전까지 오셔서 이제 9시부터 바로 시험이 시작될 수 있게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A와 B 닫힌 다음에 점심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교직 논술과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초등 A, B형 문제 상상 7번과 8번 문제는 초등 특수 문제잖아요. 초과정 문제잖아요. 근데 초과정 문제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일반 초등 강의를 통해서 풀고 계실 테니 저는 조금 더 특수 교육학 내용에 초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7, 8번 문제는 특과정 문제를 제가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정 문제를 제외하고 특수교육학과 특과정의 비율을 높여서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특수에서 다뤄지는 범위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문항을 구성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단지 답안만을 맞춰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해당하는 개념의 어떤 점검과 플러스 그다음에 구조와 틀까지 같이 한번 인출해 보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적용과 실수를 줄이는 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교직 논술 문제 제가 만들었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강의 노트를 통해서 답안지와 해설지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등 선생님도 안내해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총 4회에 걸쳐서 모의고사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인강 선생님들은 총 2회에 걸쳐서 첨삭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1회차와 3회차입니다. 9월 17일이 모의고사 첫째 날이라고 하면 9월 16일까지 제가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를 토요일까지 푸시고, 그다음에 제출일은 그 다음 주 수요일 12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 2회차 시험 10월 1일 2회차 시험을 치시기 전까지 최대한 1회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테니 꼭 반드시 2회차에서는 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답안 작성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3회차에서도 이러한 일정으로 이루어지니까 일정 체크 잘 하셔서 제발 부득이하게 제출을 못 하시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안지 양식은 반드시 PDF 파일, 사진 파일로 하면 제가 다시 다운을 받아서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시간 소요되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선생님께서 제출하실 때 애초에 PDF 파일로 A, B 잘 구분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일정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학을 풀 거예요. 직강 선생님들 오셨을 때. 그래서 오전에 교육학 문제는 여기 방문각에 계신 훌륭한 교육학 선생님들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전공 A, B 푸신 다음에 점심을 먹고 해설학 강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시작 시간에 반드시 엄수해 주시고, 원래 시험에서 시험 치는 중간 화장실 가면 원래 시험장에 못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는 마음에서도 시험 중간에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커피를 사가지고 오신다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시험 시간에 엄수하셔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시험 유형과 유사한 배점과 문항으로 실전 감각을 기르실 수 있게끔 문항을 출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키워드 중심의 인출을 같이 연습할 거고요. 해설 강의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답안만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문제를 제가 어떤 의도로 내었고, 또 해당하는 문제에서 확장할 것은 무엇이며, 여기까지는 기출 문제였고 여기는 확장되는 범위다 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노트를 통해서 해설지와 답안지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언급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 있죠. 제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시험 치기 임박한 시점에서 자료와 정보를 모아서 선생님들께 이번에 꼭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주제들을 모은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인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이때는 직강 선생님들은 토요일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강 제공일은 최대한 월요일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초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 당일 연도에. 그래서 2023년도 유초 문제풀이는 11월 12일이 유초 시험이니까 한 주 제가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실 겁니다. 이 분석된 내용과 자료는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정말 이걸 강의 들으신 후에는 정말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고 확장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돼요. 실제 이제 중등 시험에서 당해년도 유초에 나왔던 개념들의 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 유초 문제 특강 때문에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이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11월 21일 월요일에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11월 28일인가 7일이 바로 토요일 시험 날이잖아요. 어쨌든 그 주에 마무리 특강 하기 때문에 좀 부담되실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마무리 특강은 월요일에 하고 월요일 저녁에 업로드를 해드리거나 또는 최대한 화요일 오전까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인강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당하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늦게 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넘어오시죠. 모의고사 작년도 문제를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텐데 작년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를 치고 지식이 흩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출제한 그 개념과 주제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A형에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가진 각각의 영역별 문제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려요. 채점 기준표 또는 어떤 채점 목록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각에서
이런 거 냈고, 그다음에 통합교육에서 이런 거 냈고, 지체에서 이런 거 냈으니까 한번 선생님들 복습하실 때, 특히 스터디 하실 때 A형 1회차 A형의 앞쪽에 있는 이 인출 단서 노트를 통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출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직 논술 문제도 제가 이렇게 채점해 드릴 텐데, 보시면 제가 채점의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논리적 체계성 3점 배점에서는 선생님의 문장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바탕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휘 문법의 적합성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본문에서의 선생님들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가 해당하는 문장이 어땠고, 이렇게 점수의 감점이 왜 발생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교직 논술도 채점이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점수의 배점과 그다음에 오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첨삭을 받는 날에는 꼭 제출하셔가지고 본인의 답안에 대한 첨삭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등에 대한 모의고사 내용이었고, 중등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중등 모의고사에 관련된 각각의 중요한 어떤 개념과 키워드, 출제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앞면을 활용하셔가지고 복습하시거나 스터디 하실 때 선생님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잘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셔서 꼭 반드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항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답안지와 해설지 제공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첨삭지 보시면 이거 작년에 진짜 고득점 받았던 선생님의 시험지거든요. 실제 이 선생님은 직강 선생님이셨고, 직강에서도 거의 상위권 유지하셨던 선생님이에요. 실제 이제 그 시험에서도 실제보다 한 10점 높게 커트라인보다 10점 높게 합격하셨던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답안지를 이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나의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시험지는 이제 작년도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제가 채점을 못 해드리잖아요. 제가 올해 시험에 대해서만 채점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작년도 시험을 푸실 때는 작년도 선생님의 이런 시험지를 보고 선생님의 키워드를 체크해 주시고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강 선생님들은 매 회차, 인강 선생님들은 1, 3회차 제출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9, 10월 연도별 모의고사 강의를 안내해 드릴 텐데, 해당하는 강의가 작년에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강의예요. 강의의 개강 일자는 9월 4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최대 6시까지예요. 아마 일정을 보시면 총 5주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 연도씩 분석을 하잖아요.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2개 연도씩 하는데 중, 초, 유이다 보니까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총 6개의 시험지겠죠. 6개의 시험지이다 보니 분석할 때 보통 한 개당 1시간씩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강의는 6시간 정도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매 주차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아마 4시 전에 끝날 거예요. 다만 제일 첫 번째 1주차는 이 추시 문제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13년도 추시 문제 14년도인데 사실은 13년도 추시는 유초, 중 문제가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문제 수는 좀 적어요. 그래서 많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6개만 하는 것보다는 해설하는 시간 좀 길어질 수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도별 기출문제는 프린트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구조 핵심 전의 강의 노트도 마찬가지로 프린트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니까 해당하는 부분은 프린트로 제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초중 공통이에요. 같이 들으시는 강의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중등 문제 먼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등이 조금 더 특학 문제 비중이 높고 하다 보니까 중등 문제를 먼저 해설하고 나면 이제 유아와 초등 문제에서는 관련된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 있죠. 그거는 그냥 지문만 분석을 하고 같은 개념은 한 번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등을 먼저 해설한 다음에 초등과 유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초등과 중등의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 날짜가 달라요. 유초는 11월 5일 토요일이고요. 중등은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널 모고 수강생의 한서만 들으실 수 있는 강의라 따로 별도의 구매는 불가능하시고요. 인간생은 직강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건 중등 선생님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유초 기출 분석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해당하는 연도에서 유초에 나왔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 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 앞 뒤의 내용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유초 기출문제 출제된 영역을 확인하고 이번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 앞뒤의 영역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은 이제 중등 파이널 모의고사 수강생에 한정되어 있고요. 인강생은 또 마찬가지로 직강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 10월 강의 안내 영상이었고, 자, 곧 만나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